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가슴에 품고도 아무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벽 서너 시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어둠 속에 앉아 방금 꾼 꿈을 되새기며 등골이 서늘해진 경험 말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조용히 손짓을 했거나 이름을 알 수 없는 흰옷 입은 낯선이가 당신을 불렀거나 아니면 끝없이 깊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자신을 바라보셨거나 그 꿈을 꾼 아침 여러분은 아마 아무 말 없이 밥을 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꿈은 말해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혹시 노인이 헛것을 본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 마음 저는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꿈들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완화의학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분들의 83% 이상이 이런 특별한 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꿈을 경험한 분들 대부분이 두려움이 아닌 위안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저는 70세 이후에 찾아오는 5가지 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꿈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남은 시간을 더 깊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두려움으로 듣지 마십시오. 살아온 삶의 지혜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꿈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먼저 떠난 배우자가 꿈속에 나타납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거나 조용히 손짓을 합니다. 아무 말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저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면 가슴 한쪽이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꿈을 꾸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완화의학 연구팀이 임종을 앞둔 환자 수백 명을 7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임종 전 몇 달 안에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가 등장하는 꿈이나 환상을 경험한 비율이 무려 8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분들 중 79%가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위안과 평화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이 흐트러진 증거가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의 무의식은 머리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진실을 꿈이 먼저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의 어른들은 이런 꿈을 꾸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장롱 속을 정리하셨습니다. 묵혀두었던 한복을 꺼내 다림질하고 손주들에게 줄 물건들을 따로 챙겨 두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밤 그런 꿈을 꾼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고마웠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네가 있어 참 다행이었다는 말. 그 꿈은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그 말을 전하라는 삶의 부탁인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웃으며 손짓하는 꿈을 꾸셨다면 겁내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 꿈은 끝의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진하게 살라는 초대장입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신발을 잃어버립니다. 어딘가에 벗어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두었는데 돌아보면 없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맨발로 서 있습니다. 차갑고 낯선 바닥 위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냥 서 있습니다. 잠에서 깨면 묘하게 허탈합니다. 단순한 꿈치고는 너무 또렷하고 너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신발은 발걸음입니다. 살아온 길이고 앞으로 걸어갈 길입니다. 혼례식에서 신발을 감추는 풍습도, 돌아가신 분의 신발을 처리하는 방식도 모두 신발이 그 사람의 삶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오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꿈속에서 신발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내 발걸음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두려운 시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은 마음보다 정직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아직 괜찮아, 아직 더 살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몸은 이미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있습니다. 심장의 박동이 예전 같지 않고 숨이 조금 더 가빠지고 밤잠이 얕아지는 것들, 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눕이 꿈이라는 언어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국노인의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반복적인 꿈을 꾸는 분들의 경우 수면의 질과 심혈관 건강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꿈이 반복된다면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가십시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남은 발걸음을 더 튼튼하게 걷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은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는가? 내 마지막 발걸음들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여러분의 남은 발걸음은 소중합니다. 그 발걸음을 어디에 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꿈입니다. 흰옷을 입은 낯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크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혹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길을 안내합니다. 따라가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는 느낌, 그 사이에서 잠이 깹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꿈을 두고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사람들을 겁먹게 했지만 저는 그 표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저승사자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길을 안내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누군가 미리 와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옛 어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미신이든 아니든 그 안에는 하나의 따뜻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완화의학 분야의 연구들도 이와 비슷한 보고를 합니다. 임종 직전의 환자들이 방 안의 특정 방향을 바라보거나 아무도 없는 공간을 향해 미소를 짓거나 혹은 누군가와 조용히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기록이 적지 않습니다. 의학은 아직 그것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이 닿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언어가 닿지 못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인간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꿈이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흰옷 입은 낯선이가
당신의 이름을 불렀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 꿈은 겁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러 온 것입니다. 오래된 원망,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건사하느라 내 마음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찾아왔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돌아볼 때가 된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꿈입니다. 이 꿈은 앞에 세 가지와 조금 다릅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숨이 가쁩니다. 물속입니다. 깊고 어두운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발버둥을 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혹은 다리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다리 위를 홀로 걷고 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강바람이 불고 발밑에는 검은 물이 흐르고 다리는 아무리 걸어도 끝에 닿지 않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면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수면 연구자들과 심장 전문의들은 오래전부터 이 패턴에 주목해 왔습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때 뇌는 수면 중에 특정한 종류의 꿈을 만들어냅니다. 물속에 가라앉는 느낌, 숨이 막히는 느낌, 좁은 공간에 갇히는 느낌. 이것은 단순한 불안의 표현이 아닙니다. 몸의 상태가 뇌에 전달되어 꿈의 언어로 변환된 것입니다. 미국 심장학계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수면 중 반복적으로 익사하거나 추락하는 꿈을 꾸는 어르신 환자들에게서 심방세동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되는 비율이 일반 인구 대비 2.7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꿈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제자 중에 정년 퇴임 후 홀로 사는 70대 초반의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꾼다고 했습니다. 강 위에 긴 다리를 혼자 걷는 꿈이었습니다. 다리는 끝이 없었고 걸을수록 강물 소리만 커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외로움의 꿈이라 여기며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후 그는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장 동맥의 73%가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살았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꿈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꿈이 단순히 의학적 경고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다리를 혼자 걷는 꿈속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고독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평생의 벗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간 자리에 혼자 남겨진 그 고독, 그 감정이 꿈속에서 검은 강물 위에 끝없는 다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고독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고독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다면 병원에 가십시오. 심장을 확인하십시오. 혈압과 수면의 질을 점검하십시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가장 숭고한 자기 존중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려면 지금 몸의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그 꿈이 당신의 고독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오래된 친구도 좋고 오랫동안 못 본 형제자매도 좋습니다. 다리의 끝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걷는 속도로 천천히 가야 닿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꿈입니다. 이 꿈은 앞에 네 가지와 다릅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꿈을 꾸고 나서 더 두려워합니다. 눈을 뜨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온기가 가슴에 남아 있는데 그 온기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환한 빛이 쏟아집니다. 눈이 부시지 않은 빛입니다. 따뜻하고 고요한 빛입니다. 혹은 흰 꽃들이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보입니다. 바람이 불고 꽃들이 흔들리고 그 향기가 꿈속에서도 맡아질 듯합니다. 혹은 어린 시절 살던 고향 마을이 또렷하게 펼쳐집니다. 무너진 담장도 굽은 골목길도 어머니가 밥을 짓던 부뚜막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당신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합니다. 저는 이 꿈이 다섯 가지 꿈 중에서 가장 깊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꿈이지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꿈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영혼이 이미 쉬어도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한 7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던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는 90의 나이에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꿈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동네를 걸어서 옛날 그 감나무가 있던 집 앞에서 있었는데 참 좋더라. 혹은 흰 꽃밭에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 처음에 그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일주일 후 새벽 잠결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얼굴은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임종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삶의 회고적 통합이 꿈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이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살아온 길을 무의식 안에서 조용히 돌아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향 마을이 또렷하게 보이는 꿈, 흰 꽃밭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꿈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깊은 층에서 올라오는 완성의 감각입니다.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는, 이루었다는 감각. 여러분, 만약 그런 꿈을 꾸셨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미움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혼자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흰 꽃밭의 꿈은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아름답게 살라는 초대입니다. 고향 마을이 보이는 꿈은 당신이 잊고 있던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라는 삶의 속삭임입니다. 두려움으로 그 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꿈이 찾아왔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얕은 삶을 산 사람에게는 그런 꿈이 오지 않습니다. 오래 살고 많이 사랑하고 깊이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낸 사람에게만 그 빛이 찾아옵니다. 그 빛을 두 팔 벌려 맞이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돌아가신 분이 웃으며 손짓하는 꿈. 이것은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을
전하라는 삶의 부탁입니다. 두렵게 보지 마십시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하십시오. 두 번째,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 이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일 병원 예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발걸음을 어디에 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흰옷 입은 낯선이가 이름을 부르는 꿈. 이것은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오래된 원망, 오래된 미안함, 지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어두운 물속으로 가라앉거나 끝없는 다리를 걷는 꿈.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몸의 경고와 마음의 고독. 병원에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 환한 빛과 흰 꽃밭과 고향 마을이 보이는 꿈. 이것은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 꿈을 하나로 꿰뚫는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꿈은 우리를 해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살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목격했습니다. 품위 있게 떠난 사람도 있었고 너무 많은 것을 붙잡다가 고통스럽게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있고 없음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끝까지 거부했느냐. 죽음을 삶의 일부로 품었느냐 아니면 죽음과 싸우다 지쳐 쓰러졌느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구조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지금 죽음을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더 깊이 살기 위해서는 죽음과 화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그 꿈들 중 하나를 꾼다면 두려움에 떨며 눈을 뜨지 마십시오. 잠시 그 자리에 누운 채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는가? 내가 아직 풀지 못한 원망이 있는가? 내가 아직 감사하다고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아침이 밝으면 그 한 가지를 먼저 하십시오.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혹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잘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사느냐입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끝자락에 가서야 꿈이라는 언어를 통해서야 비로소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꿈들을 저주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이 여러분에게 건네는 가장 정직한 편지입니다. 읽기 두렵더라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이 아직 살아내야 할 하루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짐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입니다. 그 강물은 서두르지 않아도 반드시 바다에 닿습니다. 여러분의 강물이 끝까지 맑고 고요하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